저는 아파트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물린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힘들어서 막 멘탈 터지고 막. 예, 예. 아파트만 했으면 되는데 또 이제 초기 재개발 건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 장에.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았고 제 주변에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는 그때 초기 재개발 또 붐 막 일어났을 때도 좀 하지 마라, 이런 건 좀 하지 말라, 이거 말고도 돈 버는 방법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람이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돈 버는 방식이 있었으면은 그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거든요. 새로운 거 도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을 해줬는데도 말을 안 듣는군요. 그렇죠. 저는 그때만 해도 지금도 크게 내 힘든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쉽게 벌게 하는 사람을 또 따라가더라고요. 솔직히 경공매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힘듦은 배제하고 내가 사서 빨리 시세 차익만 노리다 보면 결론은 이런 장이 오면은 이제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장으로 멀어지고 또 그렇게 강의했던 강사분들이 이제 욕을 많이 먹게 됐죠. 많이 먹죠. 네, 많이 먹고. 저는 항상 그 부분을 조심하라고 했었고, 분양권을 막 사재기 했을 때도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권 장이 좋았잖아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그거는 한 채만 딱 하라고, 자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안 듣더라고요. 하나가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그 다음엔 두세 개를 하고 싶지 사실. 예, 그러니까 그 너무 한 곳에만 매몰되면은 결국은 이 장세가 순간적으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2008년도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도 많이 봤었고, 저는 봤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투자를 했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살아남고 했는지는 대부분도 아시는데, 네. 좀 안타깝죠, 저는. 주변에 이제 그런 일이 터지면은. 그래갖고 막 그 친구가 또 초기 재개발 뭐 사러 간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2년 전이었는데, 겨울에. 제가 일부러 가지 못하게 술을 이빨 먹였거든요.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술을 먹였는데, 그 친구가 일어나서 갔어, 진짜. 와, 나는 못 일어나겠던데. 좀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사러 샀습니까? 네, 그분 샀죠. 자기가 사러 간다고 막 자랑을 했었어요. 또, 보러 간다고 막 했었고. 그래서 이제 좀 하지 말라, 그렇게 말리기도 했었는데, 결론은 이제 이런 장세가 오니까 바로 표가 나죠. 아무래도.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상승장 때는 빨리 될 것처럼 막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포항에 있는 장성 재개발만 해도 거의 20년 가까이가 소모되고 있거든요. 쉽지가 않은 그런 건데, 너무 빨리 뭔가를 자기는 하고 싶으니까 자익도 빨리 부자 되고 싶고, 저는 이제 빨리 부자 되는 거는 좀 자제를 좀 해달라고 이제 주변에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확 이렇게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 대부분 다 보통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 운은 없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단계별로 가도 충분히 우리가 부를 이룰 수 있고, 충분히 주변과 시너지 내면서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런 사람들의 정보나 이런 게 좀 들리지 않습니까? 뭐 성남 재개발 뭐 어디를 네. 샀는데 네. 2억 넣고 15억이 됐습니다. 막 네. 이런 막. 네, 그래가지고 막 이래 붐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번 될 수 있어. 근데 또 똑같이 이제 그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럼 결론 터지는 거죠.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항상 좀 부동산 개별적 물건으로 좀 접근을 하고, 좀 절대적으로 좀 가치가 있는 거에서 좀 저렴하게 사서, 그리고 내가 끝까지 안 먹어도 되고 중간에서 매도해도 되고, 워낙 부동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2008년부터 투자하셨으니까 이걸 진짜 희로애락을 좀 많이 보셨겠네요. 엄청 많이 봤죠. 이 장의 희로애락도 많이 보셨을 거고, 엄청 많이 봤어요. 사람들의 희로애락도 많이 봤을 거고. 네, 사람들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는 처음부터 제가 고수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많이 봤어요. 결론은 자기가 좀 잘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장세가 한번 무너져 갖고, 결론은 이렇게 이제 경공매를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장세 무너지면서 자산도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도 망가지면서 이제 자기는 또 이걸 빨리 복구를 해야 되니까 결론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왜 저러나 싶었죠. 결론 그분은 완전히 이 장에서 떠났죠. 왜냐하면은 자유로운 몸이 안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실 거고. 나라에서 주는 밥 먹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 건설하시다가도 무너진 사람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시행 같은. 시행하다가 결론은 이제 과거의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한때는 잘 나갔니 어쩌니 저쩌니 뭐 얘기하고 다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고. 그럼 네일로님 그때부터 경매 베이스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분양권을 냈죠. 아파트 분양권. 왜냐면은 소액. 직장이었으니까 소액으로 내 집 하나는 있어야겠다. 이 많은 집 중에 내 집 하나가 없는 게 난 너무 서럽더라고 그때. 20대 후반이었지만은 네.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그럼 뭐 내가 평생 이렇게 일하면서 집 한 채 정도는 이거는 내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 상환하고 있으면은 이 집은 내가 갖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먼저 분양권을 제일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재미를 본 거죠 사실. 왜냐면 2008년도 장세 확 떨어졌다가 지방은 반대급 부족으로 또 올라가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비밀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분양권만 하잖아요. 또 희한하게 저는 분양권하고 다른 걸 했어요. 또 어떤 거 하셨어요? 건축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라는 거 어디서 주워 들었어 어릴 때. 경매 좀 배워갖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뭐 가치 분석이 되나요 그때 처음에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폐찰도 한 30번 40번 정도 하고 전낙찰을 받았어요 제가. 진짜요? 네. 모르니까. 그래 부딪혀가면서 하다가 그것도 어떻게 이제 뒷발에 이렇게 소 뒷걸음질 치다가 수익이 나는. 그때 지금 생각하면 맞지하지. 그때는 이제 하자 있는 물건을 거기서 팍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해결이 됐어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뭐 운이 따라주는 거야 하면서 건축을 또 도전을 했어요. 건축할 때는 제가 좀 많이 힘들었죠 그냥.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뭐 다가구 같은 거. 그렇죠. 제가 고시텔을 제가 건축을 했었는데 처음에 살 때는 뿌듯하게 샀어. 근데 건축을 이제 판넬 건물을 철거하면서 이렇게 짓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건축할 때는 설계할 때 설계비가 들어간지 몰랐어 내가. 설계비도 들어가지 뒤에 또 돈 들어가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집기료 같은 것도 다도 고시텔 같은 경우에는 집기료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어마무시해요. 땜빵 치면서 눈물겹게 제가 지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해결됐는데 그때 되게 눈물 흘리면서 다녀서 내가 이게 부동산이 도대체 뭔지 A부터 Z까지 한번 파보자 해가지고 제가 서점에 있는 부동산 관련 책을 제가 다 샀어요. 다 사서 싹 그 내용을 처음엔 이해 못하겠죠. 그냥 미친 듯이 계속 읽었어.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내용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탁치는 대로 다 읽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혼자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눈에 잘 안 익죠. 법률적 용어인데 그게 눈에 안 익는데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또 한 개 한 개 보이는 거예요 또.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시장에 문매를 맞아가면서 제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야전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그 포화를 두드려 맞으면서.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이게 입찰 30-40번이면 저도 한 10몇 번 해봤는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서 입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경매는 맞아요. 또 폐찰하면 네, 그냥 그 보증금 받을 때 다시 돌려줄 때 은행에다가 네네. 짜증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 오늘 뭐 한 거지? 오전에?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고. 네. 진짜 현타가 많이 오는데 네. 그걸 포기하지 않고 30-40번을 하셨네요. 그렇죠. 처음 낙찰 받을 때까지가 되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럼 뭐 학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독학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건 되게 웃긴 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 책에 다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책 좀 읽고 갔었어야 되는데 책도 딱 기본 하나만 읽고 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제 가치 분석도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되게 운이 좋았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해도 이제 충분히 이제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아니까 이제는 너무 힘들었죠 어릴 때는. 근데 그게 지금 피와 살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별의별 경험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네. 특히 경매 베이스로 투자하신 분들이 경험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엄청 우리 많죠. 김경만 대표님도 그렇고 뭐 천장봉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 진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은 저는 이제 경공매를 많이 하니까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자분들은 네. 그냥 차라리 그냥 맡겨라. 차라리 남자들도 좀 곱상하게 생긴 사람들은 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꼬동님 같이?
예, 우리 얼굴로 먹고 사니까 저는 딱 경매를 할 수 있게처럼 생겼기 때문에 예, 풍채도 좀 있으시고. 그렇죠. 덩치도 좀 있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를 할 때 팍 이렇게 나가는 임팩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딱 이렇게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도가 쉽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물론 한 10건 중에 9건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꼭 한 건이 방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법적 용어를 섞어가면서 그 사람 용도를 하는 건데, 결론은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불러와서 좀 욱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있죠. 아무래도 겁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압력을 넣어줄 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말귀를 좀 알아들어.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제 법적으로 법 판결대로 이렇게 뭐 몰이하는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시키는 건데, 그 과정 자체가 여성분들은 좀 힘들어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근데 또 성별이 여성인 분만 계시기도 하거든요. 남성화돼 있으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하실 수 있지. 근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걸 하면은 재미는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재미도 있고, 나중에 지나보면은 이게 물론 벌 때는 경고매를 하면은 벌 때는 확 벌기도 하지만은 이럴 때는 진짜 손해볼 때도 있긴 있어요. 완전 맨날 돈 벌 수는 없거든. 근데 있긴 있는데 억수로 조금 약하게 좀 해결이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경향도 있어요. 지금 같은 장에 아파트 장이 확 떨어지면서 거래가 정지됐잖아요. 근데 경매로 이제 매입을 했어. 그러면은 나는 이제 요것보다는 좀 비싸게 파는데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금매보다 약간 더 싸게 하고 내버리면은 무조건 매가면 돼. 근데 차익분이 작잖아요. 네. 근데 취등록세도 내야 됐고, 내 기간도 시간이 걸렸죠.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노력과 에너지를 손해보는 거지. 예,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지금 같은 장에는.